안녕하세요. 아침TV 하경숙입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살짝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한 용기와 지혜가 있는 그런 능력자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어느 대통령도 하지 못했던, 그리고 중동의 눈치가 보여서 감히 행하지 못했던 그런 행동을 트럼프 대통령은 했습니다. 그게 뭐냐고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수도는 텔아비브입니다. 근데 그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겨버렸습니다. 중동의 반발이 컸지만 과감하게 트럼프는 해버렸습니다. 저는 아베가 참 똑똑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의 비위를 좀 맞춰주면서 내가 원하는 걸 다 쟁취할 수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이 트럼프의 비위를 조금 맞춰주고 우리가 필요한 재처리 기술이나 더 나아가서 핵무기 무장도 가능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러면 오늘은 제가 낙선을 했던 트럼프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지난번 선거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정선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미국도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게 전자개표기도 사용하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때 많은 화면들이 증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다음 대통령이 된 사람들이 그걸 무마시켜 버리더라고요. 4년 동안 뼈를 깎는 고통을 당하면서 트럼프가 준비한 부정선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일까? 그걸 제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투표 시스템의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투표 기계 점검 및 인증을 했는데 해킹 가능성을 먼저 차단했습니다. 전자투표 시스템은 최신 보안 소프트웨어로 업데이트를 했고요. 오프라인 시스템을 사용했습니다. 중요한 투표 데이터는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은 시스템에 저장해서 외부 침입을 아예 방지를 해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투표 과정을 감시했습니다. 실시간 모니터링 및 GPS 트래커를 실시해서 투표함과 투표지를 운송할 때 GPS 트래커를 부착하여 위치를 추적하고 투표소 내부와 외부에 24시간 CCTV를 설치해서 실시간으로 상황을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거 참관인을 굉장히 많이 늘려서 일일이 다 투표 과정에, 개표 과정에 참여하게 해서 공정성을 확보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유권자 신원 확인을 강화했습니다. 지난번에 죽은 사람도 엄청나게 많이 투표가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유권자 아이디를 의무화했고요. 일부 주에서는 신분증 확인 절차를 강화하여 허위 신분 투표를 방지하고 유권자 등록 정보를 업데이트했습니다. 오래된 유권자 데이터베이스를 최신화하여 사망자나 이중 등록자의 투표를 차단했고요. 네 번째는 사이버 보안 조치를 했습니다. 국토안보부 협력으로 선거 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공격 감시를 24시간 실시를 했고 의심스러운 네트워크 활동을 즉각 차단하고 사이버 방어팀을 가동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투명성 강화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개표 과정을 공개했고 개표 과정이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공개되며 모든 절차가 기록으로 남게 관리를 했습니다. 선거 결과를 검증했는데요. 무작위로 선출된 투표소에서 수작업 감사를 시행하여 전자개표 결과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여섯 번째, 부정선거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했습니다. 이번에 누가 하나 잡혔잖아요. 어마어마한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이게 소문이 나서 몸을 사리게 된 거죠. 결과는 미국은 이번 대선에서 첨단 기술과 전통적 감시 체계를 결합해서 부정선거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보장하기 위한 핵심적인 전략입니다. 우리도 이거를 차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뒤로 끊임없이 부정선거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정선거라고 하고 선거 이렇게 고발 고소를 해도 이게 정확히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판사들이 굉장히 이상한 판결들을 합니다. 근데 선관위도 이렇게 문제가 많으면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지 않고 사전투표도 안 해야 됩니다. 근데 교코 우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선관위는 왜 우길까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법적, 제도적 신뢰를 하고 있다. 전자개표기와 사전투표는 공정한 선거관리 시스템으로 대한민국의 선거법에 따라 도입되었습니다. 선관위는 법적 증거와 제도적 투명성을 바탕으로 이 시스템이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두 번째는 부정선거 주장에 대한 증거가 부족합니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측에서 제시한 근거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여러 차례 전자개표기와 사전투표의 무결성을 강조하며 이를 검증하기 위한 내부 감사와 점검을 시행했다고 밝혔는데 이 또한 믿지 않는다 그겁니다. 선관위가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나라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투표 편의성과 효율성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유권자들이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참여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투표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전자개표기는 개표 과정에서 인적 오류를 최소화하고 결과 발표를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도구로 평가받습니다. 우리는 신속한 결과보다는 깨끗하고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개표 결과를 원합니다. 신속한 걸 원하지 않는다 그겁니다. 네 번째는 국제적 기준과 비교해서 사전투표는 전자개표와 마찬가지로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선거관리 방식입니다. 선관위는 한국의 선거 시스템의 선진국 수준의 신뢰성과 투명성 갖추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선관위는 그렇게 주장해도 국민들은 그렇게 믿지 않는다 그겁니다. 우파가 되면 좌파가 믿지 않고 좌파가 되면 우파가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은 이걸 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섯 번째는 지속적인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선관위는 선거 시스템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보안 강화, 투명성 제고 등의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공개 검증이나 창간 절차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부정선거 주장에 대한 선관위의 대응. 선관위는 사법적 판단을 통해 부정선거 주장이 허위란 점을 확인받은 사례가 많습니다.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통해 신뢰성 있는 선거 관리를 유지하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근데요, 이게 논란과 앞으로 가져가는데 부정선거 주장이 반복되는 이유 중 하나는 선거 절차의 투명성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관위가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필요시 제도적 보완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인데 이렇게 해서도 우리 국민들은 믿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국정원에서도 해킹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선관위가 이렇게 주장을 해도 말을 안 되는 이유가 우리나라는 전자개표기를 필리핀, 이라크, 콩고 민주공화국, 키르기즈스탄 이렇게 네 군데에 수출했어요. 근데 이 네 나라 전부 해킹도 가능하고 부정선거도 가능하다고 해서 이거를 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개표로 전환했습니다. 우리보다 더 못 사는 나라도 전자개표기를 믿을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선관위는 믿을 수 있다고 저렇게 주구장창 주장합니까? 저는 전자개표기를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버려야 됩니다. 수개표를 해야 되고 사전투표도 없애야 됩니다. 투표율이 낮든 어쩌든 간에 일단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관위는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선관위가 정말로 자기들만의 아성으로 똘똘똘 뭉쳐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공정하게 해야 되고 민주주의 꽃은 선거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민주주의 꽃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트럼프가 와신 상담해서 저렇게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듯이 우리나라도 CCTV도 마찬가지고 가짜가 많이 나오고 지난번에는 사전선거도 뭐 바구니에 담아놓고 어디 쓰레기 봉투에 담아놓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무슨 주장을 이렇게 많이 합니까? 저는 선관위에서 사전투표와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나마 많은 국민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진실을 알려주는 아침TV 하경숙이었습니다.